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한국지리 6단원 인구변화 다문화 공간과 관련된 문제, 자, 20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129쪽 붙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129쪽에 1번부터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고요. 자, 다음은 글자 카드로 활용한 한국지리 수업 활동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교사가 얘기하는 게 다음 내용에 의미하는 용어를 글자 카드에서 찾아 하나씩 빼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단위 면적에 분포하는 인구,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우리는 인구 밀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구 밀도에 해당되는 글자를 지울게요. 인구 밀도. 자, 이렇게 지우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가로축은 성별, 세로축은 연령대별 인구나 비율을 표시하여 인구 구조를 나타낸 그래프. 이게 옆에 바로 3번 문제에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자,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인구 피라미드를 씁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지어볼게. 자, 아이고 인구 피라미드를 지우면 자, 두 글자가 남아요. 비성 두 글자가 남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가야 될 건 성비죠, 성비. 자, 그래서 성비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정답은 1번이죠. 맞죠?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를 우리가 성비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여기에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비중이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돼 있네요. 자, 대체적으로 유소년층 비중은 이렇게 감소하고 노년층 비중은 쭉 증가하고, 그리고 청장년층 비중은 여기서 2010년을 기준으로 1970년에서 201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0년에서 2050년으로 갈수록 지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 2010년에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건 이걸 의미한다 그랬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니까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건 노년층 비중이 유소년층 비중보다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에 2010년이라고 했으니 유소년은 16.1%, 노년은 11.1%니까 유소년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지금 틀린 거죠, 맞지? 자, 이은에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총부양비는 감소하였다. 자, 총부양비가 감소하였다. 자, 요거 같은 말은 청장년층 비중이 증가했다. 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죠. 청장년층 비중은 증가했다. 자, 그럼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청장년층 비중이 증가했나 볼게. 자, 1970년은 54%에서 72%로 증가했으니까. 자, 니은의 설명은 맞는 겁니다. 자, 디귿에 1990년에 비해 2030년에 중위 연령은 낮을 것이다. 중위 연령은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자꾸 높아져야 되니까 디귿은 무조건 틀린 거고요. 자, 리을에 2000년에 비해 2050년에 노년 부양비는 5배 이상 될 것이다. 자, 요건 계산 안 해도 답은 지금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노년 부양비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청장년층 비중분의 노년층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직접 계산해 보시면 자, 당연히 이게 5배 이상이 될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가나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하나는 광주광역시, 하나는 전라남도를 골라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곳은 우리가 전라남도로 고르시면 되죠. 여기서 노년층은 65세 이상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노년층인 거야. 요렇게. 자, 여기 윗부분이 노년층입니다. 자, 그러면 노년층 비중이 지금 가가 더 높으니까 자, 가가 전라남도가 되고요. 자, 나가 도시 지역인 광주 광역시가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가의 노년 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보다 높다. 자, 유소년층 비중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유소년은 0에서 15세까지니까 여기서 여기 아래로 끊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가는 지금 유소년층보다는 노년층 비중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년 인구 부양비가 더 높다 하는 자, 1번의 설명은 맞는 거고요. 자, 2번에 나는 노년층 성비가 유소년층 성비보다 낮다. 자, 성비가 낮다는 건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뜻인 거죠. 맞죠? 그래서
자, 유소년층의 성비를 보시면 뭐 남자나 여자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노년층으로 올라오면 남자는 적고 여자가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성비가 더 낫다 하는 2번의 설명도 맞는 거죠. 자, 3번에 가는 나이에 비해 중위 연령이 높다. 자, 노년층 비중이 높은 쪽에서 중위 연령이 높으니 자, 3번도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에 가는 나이에 비해 총 인구 부양비가 낮다. 자, 총 인구 부양비가 낮으려면 청장년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 이 가운데 청장년층 비중, 요 가운데 청장년층 비중은 나가 더 높죠. 그럼 나가 총 부양비가 더 낮고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총 인구 부양비는. 자, 그러면 4번이 틀렸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농업 인구 비율은 당연히 전라남도 가 시골에서 더 높겠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옳은 분석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골라볼게요. 자, 먼저 그래프에 제시된 게 시도별 인구 구조가 나와 있고요. X축은 노년층 인구 비중, 자, Y축은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지역의 청장년층 비중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100에서 유소년층 비중과 노년층 비중을 뺀 나머지 값이 청장년층 비중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 세종은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 자, 총부양비가 가장 높으려면 청장년층 비중이 가장 낮아야 돼. 맞지? 이 말하고 같은 거잖아. 청장년층 자, 비중이 가장 낮다. 자, 이 말하고 같은 거잖아. 자, 근데 세종이 청장년층 비중이 가장 낮은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청장년층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유소년층과 노년층 비중의 합이 가장 큰 곳이 청장년층 비중이 가장 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소년층과 노년층 비중을 더한 값이 가장 큰 곳은 세종이 아니고 여기지, 예지에 전라남도지, 맞지? 그래서 세종이 아니고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입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전남은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전남이 노년층 비중이 제일 높은데 어떻게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겠어? 오히려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 부산은 충북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 자, 부산 충북이 어디 있나 확인해 볼게. 자, 여기가 지금 부산이고요. 여기가 충북이야. 자, 부산하고 충북이 자, 노년층 비중은 지금 비슷합니다. 자, 요거 한번 써볼게. 자, 부산하고 자, 충북의 자, 노년층 비중. 노년층 비중은 부산 충북 중에 두 개가 비슷한 거야. 자, 그런데 유소년층 비중은요. 유소년층 비중은 충북이 더 크다. 맞죠? 자, 그러면 청장년층 비중은 글씨가 좀 못 났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청장년층 비중은 그러면 부산이 더 높다는 뜻이잖아. 맞지? 자, 그럼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자, 요 유소년 부양비라는 건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부산은 청장년 비중은 더 높고 유소년 비중이 더 낮으니까 유소년 부양비 값이 더 낮은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낮고 충북이 더 높아야 되니까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경기는 울산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 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죠. 맞죠? X축의 노년층과 Y축의 유소년층 두 개를 100에서 빼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둘 다 경기도가 지금 여기 있고요. 울산이 지금 여기 있어. 경기도가 노년층 비중도 더 높고 유소년층 비중도 울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청장년 비중은 경기도가 더 낮아야 되는 거죠. 울산이 더 높아야 되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모든 광역시는 전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모든 광역시가 다 높은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30쪽으로 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 일단 자,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X축에 제시되어 있는 게 일단 중위 연령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 Y축이 중위 연령, 그 다음 X축은 생산 가능 인구 비율, 그러니까 청장년층 비율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시도별 인구 부양비가 나와 있는데 자, X축은 총 부양비고요. Y축은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게요. 자, AD는 각각 기억 리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지금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시킬 수 있냐면 여기서 보세요. 청장년층 비율은 정확하게 총부양비의 반비례 하는 거죠. 맞죠? 자,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총부양비는 낮은 거고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총부양비는 높은 겁니다. 그러면 A, B, C, D를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하나씩 대응을 해볼게요. 자, 먼저 A는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총부양비는 제일 높아야 돼. 디귿이 A인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C가 두 번째로 총부양비가 높은 곳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C고요. 자, 그렇게 B는 리을이 되고 기역은 청장년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총부양비는 거꾸로 가장 낮아야지. 그래서 기역이 D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하나씩 매치를 시키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A는 디귿이다. A가 디귿이 이렇게 우리가 찾았잖아. 맞죠? 그래서 A는 디귿이다 하는 자, 기역에 되면 맞는 거고요. 자, 니은에 B는 D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B하고 D를 비교해 보면 자, B가 중위 연령이 더 높지 않아. 그러면 B가 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디귿, 리을이 구체적인 계산이 조금 필요한 선택지입니다. 먼저 디귿을 먼저 볼게. D의 노령화 지수는 80%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노령화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 부양비를 활용해서 노령화 지수를 계산해야 돼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가 기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맞지? D는 D는 기역과 동일한 지역이라는 걸 알죠, 맞죠? 그러면 이 기역에 요 기역의 점을 보시고 총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를 한번 판단해 볼게. 그래서 기역은 D니까 D에 일단 총부양비. 자, 총부양비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 31 정도 되고요. 총부양비 X축값.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21 정도가 되죠. 자,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저절로 계산이 되잖아. 노년 부양비는 자, 총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 값을 빼면 노년 부양비가 나오는 거죠. 그럼 10이 되겠지? 노년 부양비는 10. 자, 그러면 자, 이 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21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죠? 50이 안 되는 수치야. 근데 8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 이 디귿은 지금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해 볼게. 자, 노년 부양비는 니은이 기역보다 높다. 자, 우리가 기역의 노년 부양비는 기역인 여기니까 자, 기역의 노년 부양비는 우리가 디귿을 풀면서 계산을 했어요. 자, 요거 10이지. 그렇지? 기역의 노년 부양비는 10이다. 자, 그럼 니은의 노년 부양비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니은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일단 자, 니은의 자, 총부양비부터 파악해 볼게. 자, 니은의 총부양비는 한 44 정도 되고요. 자, 니은의 유소년 부양비는 y축값을 읽으면 한 24 정도 되죠.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니까 20이 돼야 맞는 거지. 그래서 노년 부양비, 니은의 노년 부양비는 20이니 노년 부양비는 니은이 기역보다 높다 하는 리을의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3번입니다. 디귿, 리을이 아주 간단한 수학이 조금은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가다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세 지역이 경북, 서울, 세종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세종을 먼저 확인할까요? 자, 세종이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 유소년층을 보고 세종을 맞춰야 됩니다. 자, 유소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여기지 맞지? 그래서 다가 이제 세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북, 서울 중엔 당연히 경북이 노년층 비중이 이게 높아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노년층 비중이 높은 여기 이 나를 우리가 경북으로 고르시면 되죠. 그럼 남는 하나가 이제 서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 서울, 나 경북, 다 세종 이렇게 고르시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7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시도별 유소년층 및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X축이 노년층 비율이고요. Y축이 유소년층 비율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청장년층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100에서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을 빼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 무슨 작업부터 해야 되냐면 네 지역을 가나다라랑 연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가나다라를 보시면 후보가 될 수 있는 데가 경기도, 그리고 여기가 세종이고 표시된 데가 세종, 그리고 여기가 전북,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이제 부산 광역시가 있죠. 이렇게 네 개를 가나다라를 연결해 볼게. 자, 그럼 이 중에서 노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라부터 우리가 해결해 볼게요. 자, 노년층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이 아무래도 농촌이 많이 포함된 전라북도가 되겠죠. 그래서 라가 전라북도.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결할 지역이 자카입니다. 자카는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니까 세종이죠. 세종. 자, 그리고 가하고 다가 남는데, 자, 가가 노년층 비율이 더 낮고 유소년층 비율이 더 높잖아. 그러면 여기는 신도시가 많이 개발된 경기도가 되는 거고요. 자, 남는 다가 이제 부산. 자, 이렇게 가나다라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공공기관이 이전은 혁신도시가 절대 경기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보내는 거잖아. 근데 이게 경기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혁신도시가 다른 지방에 있어야 되고요.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맞죠? 자,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데, 가가 유소년층 비중이 더 높고 노년층 비율이 더 낮은데 어떻게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다가 더 높아야 되고.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지금 가가 더 높아.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유소년층 인구라고 해서 인구 그러면 총 인구 규모가 너무 많으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더라도 유소년층 인구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나의 이 경기도는 총 인구가 거의 1,300만이 되죠. 맞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게 1,200인 거야. 2015년 통계라고 하더라도. 근데 세종은 현재 인구가 약 30만도 아직은 안 됩니다. 맞죠? 한 30만 정도 육박하는 수준이니까 인구 차이가 너무 갭이 커. 그래서 비율이 한 5%더 높더라도 유소년층 인구는 당연히 경기도 나가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다는 라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곳이 총부양비가 낮은 거고, 반대로 청장년층 비율이 낮으면 총부양비가 높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하고 라 중에 라가 유소년과 노년층 비율이 다보다 높아. 그러면 청장년 비율은 낮다는 뜻이고 총부양비는 라가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저 5번에 다는 호남권이래. 다는 영남권, 부산이니까 영남권. 라가 전라북도니까 호남권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자,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지역이 경기, 울산, 전남, 충북 이렇게 넷 중에 골라야 되고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고 오른쪽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인데, 여기서 선생님은 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결정적인 힌트로 보입니다. 일단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다를 먼저 골라볼게. 다가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젊은 층들이 빠져나간 좀 시골이 많이 포함된 지역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다가 전라남도가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두 지역이, 자, 우리 전남은 해결했고, 자, 두 지역이 경기, 울산은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좀 높은 지역이잖아. 맞죠? 도시가 발달한 지역이고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충청북도가 청장년 인구 비중이 셋 중에서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충청북도가 돼야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일단 두 개를 해결한 거야. 자, 선생님이 자, 이 문제 풀 때, 자, 수능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연결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 자료가 어려우면 선택지가 쉬운 경우들이 있거든. 자, 쌤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나다는 맞춰야 돼. 그러니까 가라는 헷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자, 경기가 저임일까 울산이 저임일까. 자,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다만 놓고 선택지를 한번 풀어볼게. 자, 기억은 가는 울산, 나는 충북이다 했으니까 일단 반은 맞는 거. 이건 맞잖아. 나는 충북이다. 요거까지 맞으니까 일단은 보류해 주시고. 자, 니은의 총부양비는 다가 가장 높다. 자, 다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게 맞죠. 왜냐하면 청장년 비중이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 오른쪽 그래프에. 다가 청장년 비중이 제일 낮으니까 총부양비가 제일 높은 거죠.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야. 자, 디귿에 가는 라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하죠. 청장년층 비중분의 유소년층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가가 라보다 유소년층 비중은 낮고, 자, 유소년층 비중은 낮고 청장년층 비중은 더 높잖아.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 가가 더 낮고 라가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디귿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가가 어디고 라가 어딘지 몰라도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다는 라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자, 전국에서 노령화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여기잖아. 청장년층 비중 낮고 노년층 비중 높아. 전라남도잖아. 무조건 다가 높아야 된다. 자, 그럼 니을이 틀린 거지. 그럼 답은 무조건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울산, 경기 집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기, 울산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청장년층에 있어요. 전국에서 청장년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울산이잖아. 그래서 가를 울산으로 고르시면 되고 남는 나를 경기로 고르시면, 자, 요거까지도 우리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울산 경기를 집중하지 않더라도 풀리는 문제였다 하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개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지금 제시된 곳이 일단 가운데 여기 서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어. 자, 제시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x축은 자연 증가율이고요. y축은 순 이동률이야. 자, 자연 증가율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자, 계산하는 값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y축에 있는 순 이동률은 자, 전입률 빼기 전출률로 계산하는 거지. 빼기 전출률 혹은 유입률 빼기 유출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서 순이동률의 자 0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다가 줄을 하나 그어볼게. 자, 그러면 자, 이 빨간 줄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곳은 전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맞죠? 순이동이 플러스란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 빨간 줄보다 y축 값이 높은 곳은 전입이 많다. 자, 반대로 아래로 내려온 지역들 있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지역들은 거꾸로 전출이 더 많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연도를 볼게. 2016년. 2016년 현재 순이동률이 혼자 플러스야. 혼자 플러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전라남도가 순이동률이 저렇게 플러스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교외화 현상이 진행되니까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맞지? 전출률이 더 높은 거예요, 서울은. 그러면 서울, 전남이 나다 중에 있는 거고 가가 무조건 경기도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가가 경기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 방에 찾을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다하고 나 중에 누가 서울이고 누가 전라남도인가? 자, 이걸 골라야 돼. 그럼 여기서도 결정적인 힌트가 자, 자연 증가율에 0 값이 있어. 자, 이 0 값에 맞게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볼게. 자, 그럼 이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온 이 파란 줄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지점들은 사망보다 출생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 줄의 왼쪽에 있는 곳들은 출생보다 사망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 이 지역이 이상하잖아, 맞지? 이 지역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지역이야. 2016년 현재 사망이 더 많은 지역이야. 자, 그러면 이 지역 사람만 유독 허약해가지고 있지 사망률이 높다 이건 아닌 거야. 이 지역이 워낙 인구 구성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다 지역이 인구 구성상 굉장히 고령화된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 전라남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남는 나는 서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 가는 경기도라는 걸 쉽게 고릅니다. 가는 순이동이 혼자 플러스니까 맞지? 90년대 이후에 계속 자, 세 개 연도가 다 플러스니까. 근데 전남하고 서울을 고를 때, 자, 순이동률이 더 마이너스다고 이거를 전남으로 고르는, 자, 나를 전남으로 고르는 이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남에 우리가 뿌리 박혀 있는 인식이 있지. 문제 풀 때, 약간 시골이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라남도가 이촌의 항도 시기에 있죠.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인구가 엄청 빠져나갔었겠지. 근데 이제는 빠져나갈 만큼 많이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최근의 인구 감소는 서울이 더 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순이동률로 풀지 마시고 차라리 자연 증가율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서울은 그래도 젊은 지역인데 출생률하고 사망률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더 높기는 아직은 힘들거든. 맞죠? 그래서 인구가 더 고령화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진 인구 고령화된 지역을 다로 생각하시면 다를 전라남도라고 우리가 충분히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가나다를 해결했으니까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 자, 기억에 가와 다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가와 나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거죠. 자,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에 1995년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가와 나이다. 95년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 인구가 증가하려면 자, 순이동과 자연 증가율이 둘 다 플러스면 인구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년에 값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자, 가 같으면 이건 계산은 필요 없이 자연 증가율도 플러스 순이동도 플러스니까 가는 무조건 인구가 증가한 게 맞아. 자, 근데 나를 한번 볼게. 자, 나가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요 값이. 자, 자연 증가는 자연 증가로는 이제 플러스 12 정도야. 자, 그런데 순이동은 마이너스 30이 돼버리거든. 자, 그러면 전체 인구 증가율이라는 건 요거 두 개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맞지? 인구 증가율, 자연 증가율 플러스 순이동률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자연 증가는 10 플러스 12이고 순이동은 마이너스 30이니까 인구 증가율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8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러면 인구가 감소한 거지 나는.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자, 기억 니은 다 틀렸고요. 자, 디귿에 2005년에 순전출에 보이는 거. 순전출이라는 건 이 빨간 선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나와 다 두 개가 맞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 자, 리을에 2016년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다. 자, 이 말은 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2016년에 요 세 개알 2016년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다 혼자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야. 5번입니다. 자, 요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충청권의 시도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건 충청권의 시도별 인구 특성이니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중에서 가나다라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인구수가 제일 적고 동그라미 크기가 총 인구잖아. 인구수가 제일 적고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높은 나가 세종이죠. 자, 그럼 가다가 남았는데 자, 노년 부양비를 가지고 고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노년 부양비가 더 높은 게 시골이 포함된 충남이고요. 다는 그냥 대전 도시의 성격이 강한 대전광역시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충청남도, 다가 대전광역시. 자, 가나다를 해결했고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 자, 가는 충남이고요. 자, 다가 대전이지.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충북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 자, 이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세종 인구가 워낙 작으니까 청장년층 인구는 그냥 인구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충북이 더 많겠죠, 맞죠? 자,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 자, 총부양비가 가장 높으려면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아야 돼. 근데 자,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 두 개 합이 다가 지금 제일 낮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는 청장년 비율 볼 것도 없다.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 더한 값이 총부양비니까 그럼 다가 제일 낮은 거죠, 맞죠? 자, 그럼 이거 틀렸고. 자, 4번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다. 자, 노령화 지수는 여기서 요거 두 개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 가지가, 그러니까 충남이다 하는 자 4번의 설명이 정답이고요. 자 5번에 세종은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자 세종은 유소년 부양비는 한 27, 노년 부양비는 15밖에 안 돼. 유소년 부양비가 더 크니까 당연히 노년층 인구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가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세요 하는 문제인데, 자, 이 가 지역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성비는 전국보다 낮습니다. 자, 여자가 많다는 거고, 중위 연령은 높아요. 그러면 약간 좀 시골이다 이런 뜻이겠지. 유소년층 비율도 낮죠. 이것도 시골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럼 순이동은 마이너스야. 인구가 빠져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는 전체적으로 농촌의 성격이 좀 나타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구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이쪽 있지. 50대, 60대, 70대. 이쪽에서 인구가 많아. 그러면 어쨌든 이 지역은 굉장한 좀 촌락 지역이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A, B, C, D, E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 자, A가 지금 군산이고요. 군산 도시. 자, B가 고흥. 여기 완전 시골이고. 자, C가 거제. 자, D가 울산. 자, E가 포항. 그럼 이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인 곳은 여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B가 고흥이다라는 걸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골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표시된 세 곳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강원도에 일단 원주가 있고요. 자, 충청남도에 천안이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에 안동 이렇게 세 지역이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제시된 게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그리고 총인구 이렇게 세 개가 제시돼 있네요. 그럼 먼저 가를 볼게. 자, 가가 총인구도 제일 많고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제일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청장년 비중 높고 노년층 비중 좀 낮은 좀 젊은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가 셋 중에서는 가장 젊은 지역이 천안이죠, 맞죠? 가가 천안. 천안은 일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도시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젊은 층도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죠. 또 전자산업 같은 주력 산업도 발달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원주하고 안동 중에 이 다가 같은 원주도 도시고 안동도 도시긴 한데 다가 조금 더 낙후되고 조금 젊은 층이 좀 부족한 좀 시골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도시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다가 안동이 돼야 맞는 거죠. 자, 원주는 그래도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거 추진되면서 그래도 젊은 층들이 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를 원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가는 나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적다. 자, 유소년층 인구는 인구 전체 인구가 더 많은 천안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2번에 노령화 지수. 자, 노령화 지수는 나다 중에 당연히 노년 부양비가 높은 다가 더 높아야 되겠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가는 강원권. 자, 가가 지금 충청에 있죠. 충청권. 자, 나가 강원권에 있죠. 자, 틀렸고요. 자, 4번에 나가 원주니까 원주에는 요거 있지.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은 혁신도시 있고. 그다음에 나가 안동인데 안동은 경북도청이 이전에 온 곳이죠, 맞죠? 그래서 도청이 위치한다 하는 이 4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요 총부양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총부양비가 낮은 곳이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거야.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가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나, 그다음 다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 틀렸고, 정답은 4번이죠.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세 지역을 한번 볼게. 자, 먼저 여기가 경상남도 일대를 표시한 지도고요. 제시된 데가 일단 부산이 있고요. 여기가 김해고. 여기는 우포늪이 있는 창녕이란 말이야, 창녕. 자, 그러면 세 지역 중에 가장 시골에 가까운 지역이 창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요 다를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창녕. 자, 그리고 두 번째 Y축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하고 부산 중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은 건 30, 40대의 전입이 활발해서 유소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위성도시의 성격을 가진 이 김해가 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나는 부산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하나씩 골라주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게. 가는 나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자, 농가 인구 비율은 일단 부산은 완벽한 도시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가까운 지역들은 위성도시를 개발됐지만 부산과 상대적으로 먼 지역은 아직도 농촌의 경관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농가 인구 비율은 부산이 아닌 김해가 더 높다 하는 1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떨어지는 곳이 총부양비가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청장년 비율이 제일 떨어지는 곳은 당연히 시골, 장령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총인구가 적다. 총인구 당연히 부산이 제일 많아야지. 자, 틀렸고.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자, 노령화 지수는 시골인 창녕이 높아야 되고요. 자, 나로 통군 통화가는 인구 비율은 가까운 김해가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도에 표시된 세 곳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부산이 있고요. 자, 김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되게 생소한 지역이지 맞지? 그냥 물음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이 지역이 누군지 몰라도 좋아. 굉장한 농촌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가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 맞지? 가가 1차 산업 비중이 높다. 자, 이걸 가지고 1차 산업 비중이 높다는 걸 가지고 저 이름 모를 농촌이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다는 자, 비교해 봤을 때 다가 1차 산업이 이게 거의 없어. 맞죠? 거의 안 나타나. 그러면 여기가 대도시란 뜻이잖아. 그래서 다가 부산이고요. 자, 나가 이제 김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찾았어.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 인구 밀도 당연히 도시가 높아야 되니까 저 농촌보다 나가 높아야 되고 대형마트도 당연히 도시에 많겠죠. 틀렸고.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나왔는데 자, 나는 위성도시고 나는 대도시잖아. 그래서 대도시의 30, 40대 부부들이 위성도시에 가서 유소년층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층 비중은 위성도시인 김해가 대도시인 부산보다 더 높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 규모에 거의 비례하는 값이거든. 그래서 부산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에 다로 통근 통화가는 인구. 부산으로 통근 통화가는 인구는 가까운 김해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저 물음표 지역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생소한 지역일 거예요.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는 이게 너무 쉬운 게 있지. 가나다가 어느 도시인지 몰라도 정답은 무조건 3번이다. 자, 왜냐하면 노령화 지수라는 건 이렇게 계산하잖아. 유소년층 비중분의 노년층 비중 곱하기 배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여기서 유소년층 비중, 노년층 비중 다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나가 노년층 비중 굉장히 높고요. 유소년층 비중 굉장히 낮잖아. 맞죠? 자, 그런데 가는 노년층 비중하고 유소년층 비중 비교하면 나만큼 차이는 안 나. 맞지?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당연히 나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누군지 몰라도 답은 무조건 3번 골라야 돼. 자, 나머지 선택지 풀기 위해서 가나다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는 안동이고요. 맞죠? 여기 안동. 자, 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생소한 지역이 있어. 여기 굉장한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성이란 곳인데 마늘로 유명한 의성. 의성을 몰라도 답을 고르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비율을 보고 가장 농촌의 성격이 강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 이 도시는 알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전자산업이 발달한 구미지, 구미. 그래서 셋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지금 구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안동, 그리고 저 물음표 이렇게 인구수가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지역 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오른쪽을 봐도 다가 광업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 업체 수가 제일 많잖아. 그러면 다가 제일 큰 도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전자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는 여기서 구미니까 다가 돼야 맞고요. 자, 여기서 도청 소재지나 경상북도 도청은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돼야 맞는 것이고.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시골이 더 높은 거지. 그래서 나가 더 높아야 되고요. 총부양비가 가장 높으려면 자, 요걸 봐야 되는 거야.
청장년층 인구 비율.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야 총부양비가 높으니까 이 중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떨어지는 곳은 지금 나죠. 그래서 나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네 지역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 지도는 지금 충청남도 일대를 지금 나타낸 지도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만한 데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세종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세종. 자, 그리고 세종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자, 요 지역이 이제 천안이고 천안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아산이죠. 세종, 아산 일단 두 개를 우리가 찾았고, 자, 나머지 두 지역 같으면은 자,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 지역들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저 두 개만 갖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알겠어? 자, 나머지 두 지역은 좀 시골에 가까운 지역이잖아. 맞지? 그래서 저 두 지역은 일단 남겨두고 아산 세종만 갖고 문제가 풀리면 땡큐인 겁니다. 알겠지?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자, 유소년 부양비나 이 네 지역 중에 무조건 세종이 제일 높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율 제일 높고 유소년 부양비 제일 높은 지역이잖아. 그래서 나가 세종이 됩니다. 나가 세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를 해결해 보겠다. 자, 다가 나머지 세 지역 중에서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잖아. 그러면 여기는 시골이 아니라는 소리야, 맞죠? 거기다가 노년 부양비도 낮으니까 노년 부양비가 세 지역 중에 제일 낮고 유소년 부양비가 높으니 이 지역은 인구 전입이 좀 되는 공업 도시인 아산이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 아산, 라가 세종. 그러면 다라만 갖고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볼게.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자, 가는 라보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가가 저 시골 어디인데 세종보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으면 안 되잖아. 이거 라가 무조건 많아야 돼. 자, 2번은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여기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이 총 부양비죠. 이 총 부양비 값이 낮은 곳이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은 거야. 그러면 다가 자,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의 나다의 차이가 자, 유소년 부양비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맞죠? 근데 노년 부양비가 차이가 많이 나서 나가 총 부양비가 더 높아. 그럼 청장년 인구 비율은 다가 높아야죠. 그럼 3번 틀린 거지. 맞죠? 자, 그 다음 4번. 다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 많은 거죠. 근데 다는 아산이고 가는 이 둘 중에 하나잖아. 이 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산보다 공업이 발달할 수는 없죠. 그럼 외국인 노동자는 다가 더 많다. 이 4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라는 다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자, 세종은 대부분 행정 서비스 쪽이고 아산이 제조업이 발달하니까 다가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1번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나를 우리가 못 찾았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 그래서 다 나만 갖고 우리가 해결해 봤고요. 자, 그러면 가나가 요 두 지역 중에 어디인지 한번 골라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얘는 좀 알아야 돼. 얘는 우리가 뒷단원 가면 배우게 될 텐데 내포신도시라고 해서 대전에 있던 도청이 이전에 온 곳이거든. 여기가 이제 홍성이란 데입니다. 홍성. 그래서 내포신도시가 홍성하고 바로 옆 도시가 예산이거든. 요 사이에 요게 지금 충남 도청이 들어왔어. 자, 그런데 여기는 있잖아. 여기는 진짜 이름 모를 농촌인 거야. 여기는 이름 몰라도 좋아. 여기가 이제 고추로 유명한 청양이거든. 청양. 저거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홍성하고 청양이 둘 다 완전 시골이었다가 지금 그래도 도청이 들어와서 개발되고 있는 곳이 그래도 홍성이죠. 그나마 홍성이 노년 인구 부양비가 그래도 조금 낮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가 홍성이고요. 가가 저 이름 모를 정말 시골 청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를 안 골라도 답이 나오니까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아는 것만 갖고도 선택지가 풀리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자, 지도는 어떤 인구 관련 지표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주관식으로 이 지도를 때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선택지를 일단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선택지를.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 편한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나가 더 판단하기 편할 것 같아서 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가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높고 도시에서 낮은 경향이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유력한 건 이거야. 노령화 지수. 맞죠? 자, 성비는 절대 안 돼. 왜냐면 성비는 농촌에서 낮은 거잖아. 농촌은 할머니가 많기 때문에 성비가 낮은 거고요. 외국인 비율도 오히려 도시가 높은 거고요. 맞죠? 유소년 부양비는 위성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나 이쪽에서 높은 거니까 얘도 안 돼. 그리고 국제 결혼율은 요거는 약간 오해를 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국제 결혼율이 농촌에서 높긴 하잖아. 근데 국제 결혼율이 서울 같은 데가 완전히 그러니까 수도권이 막 전체적으로 초토화될 정도로 낮을 수는 없어. 맞죠? 서울에 이태원에 가서 눈 맞아서 막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골에서 딱 놓고 도시에서 낮게 나타나는 건 이 노령화 지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국제 결혼율은 약간 낚시일 수 있다. 알겠지? 자, 하지만 지금 골라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국제 결혼율이 만약에 헷갈린다 치면 국제 결혼율을 물음표로 남겨두고 가 쪽에서 승부를 보셔도 돼요. 알겠죠? 가. 그러면 왼쪽에 가 지도가 성비인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가는 절대 성비 아니야. 맞죠? 물론 국제 결혼율도 아니었고요. 자, 나가 성비면 이런 데 높아야지. 군사 접경 지역, 거제도, 뭐 포항, 울산, 서산, 당진, 아산 뭐 이런 데가 최고값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진 않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나머지 2, 3, 4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되는 거야. 그렇지? 등록 외국인 비율. 자, 외국인 비율은 수도권 그리고 공업도시 이런 데서 높은 거니까 자,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갈게. 자, 지도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 고령률이 시골에서 왜 높냐? 이 원인이 뭐냐 하는 거잖아. 그럼 답은 아주 쉽게 3번이 나옵니다.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 갈게요. 가다에 해당하는 인구 부양비를 옳은 것. 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하고 나가 대체로 조금 유사한 형태인 거야. 가하고 나가 요쪽 남쪽 지역 내려오면 있잖아. 거기 높은 데가 높다. 가가 높은데 나도 높아. 맞죠? 자, 그런데 다는 높은 지역이 가나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일단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좀 높고, 자, 그리고 김해, 양산 같은 위성 도시가 높고, 그리고 일부 공업 도시들 있지. 뭐 구미나 서산, 당진, 아산이나 여수, 광양, 순천 뭐 이쪽 동네라든가 이런 데서 높잖아. 맞지? 그러면 다는 시골에서 전형적으로 높은 지표가 아닙니다. 맞죠? 그럼 이 다가 무조건 유소년 부양비인가요? 유소년 부양비. 됐지? 자, 그러면 가하고 나는 요게 비슷할 수 있잖아. 농촌에서 높은 게 자, 노년 부양비도 농촌에서 높습니다. 노년층 비중이 높으니까 총 부양비도 농촌에서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년층 비중이 낮으니까.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는 수도권이 초토화됩니다. 맞죠? 수도권이 다 나죠. 근데 가는 서울이나 주변은 낮아도 위성도시 같은 데는 제일 낮지는 않다고. 그러면 이게 노년 부양비에다가 유소년 부양비를 더한 총 부양비가 가가 돼야 맞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 나는 노년 부양비.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0번 갑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유형별 비율에 관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세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경기도에 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있고요. 여기는 진짜 잘 모르겠지. 여기는 완전 시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상북도 봉화인데 이름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자 높은 지역이면 공업 도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52%를 차지한 이 가가 화성이 돼야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은 아무래도 시골인 거야, 맞죠? 그래서 요거 외국인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다가 저 이름 모를 시골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가 자동으로 대전이 되는 거지, 맞지? 대전은 보니까 이게 유학생이 좀 많네요, 맞죠?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뭐 유학을 좀 오시나 봐,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전부터 고르면 안 되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 수도권의 공업도시 화성을 고르고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건 시골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1번을 볼게. 가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공업도시 쪽이 성비가 높고 시골은 성비가 낮잖아.
그래서 가가 더 높다는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수도권의 2기 신도시로 개발된 화성이 인구 증가율이 높아야 되죠. 자, 3번에 총 부양비는 누가 더 높아야 된다? 시골인 다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노령화 지수도 시골인 다가 더 높아야 되고. 자, 유소년 부양비는 신도시에서 높잖아, 맞지? 그래서 대전보다는 위성도시 화성에서 자, 유소년 부양비가 높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인구 파트의 문제 20개를 같이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푸느라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영상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인구 문제 감도 못 잡겠다. 자,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 우리 현장 수강생들은 선생님 붙잡고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 수학적으로 제가 친절하게 풀어도 드릴게요. 알겠지? 내가 수학을 가르쳐 드릴게. 만약에 안 되면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혹시라도 보시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뭐 댓글로 글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